일베 기자라고 하네요. 일베 기자. 그 내용상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생 때 일베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글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분이 KBS 기자가 됐는데 과거에 활동한 이 활동이 공영방송 기자로서 적절치 않다. 우선 진보 쪽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기자가, 수 기자가 일베에서 활동한 기자가 KBS 기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진보하고 보수의 눈으로 보는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KBS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는 그 공정성에 우리가 그 시청료 내고 수신료 내고 하거든요. 예. 그 점에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고 예. 얼마든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편향된 시각이 있다면 그 위험성은 얼마나 큰지 이 부분 걱정되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다른 데도 아니고 KBS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은 채용하면 안 될 듯해요. 채용 안 될 것 같다. 네. 일단 내용을 보면 볼까요? 어떤 이 수 기자가 어떤 내용을 과거에 올린 겁니다. 과거에 생리휴가는 좀 말이 좀 심하죠. 당일 착용한 생리대를 직장 상사, 여자 상사에게 제출하고 사진사를 남기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일간 베스트에 올라온 건지 사내 게시판이 아무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 사태라고 부르면 왜 광주 사람들이 화를 내냐? 일단 지역에 대한 비난이 좀 있고요. 아까 나왔지만 한국형 진보는 기생충이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일베라는 곳이 모든 사람 다 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떠들고 농담하고 하는 곳인데 과거에 그곳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지금 기자를 하지 마라?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의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상 이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기자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경영진의 어떤 반대, 보이콧이 아니라 이제 내부 기자들, 노조의 어떤 일부 노조의 보이콧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어떤 기자를 채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오케이지만 바로 한기수 선배들이 지금 뭐 기자회견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동료 기자들끼리 좀 서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대학생 때 활동했던 것들을 갖고 앞으로 기자 활동에 좀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다소 지나치지 않나. 근데 그 점이 윤 대표님, 제가 우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생각할 자유가 있고 이 사상의 시장에서 얼마든지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공동체의 목표가 뭡니까?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복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언급된 대목 보면 여성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보면 저 결론은 여성이 왜 필요하지? 이럴 수도 있고 여성은 하찮은 존재지 이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고 좀 얄밉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은 그게 한때 젊은 때 생각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 제 생각 지금도 변하질 않아요. 그게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관이라는 게 역사를 바라보든지 사물을 바라보든지 이 편향된 시각을 갖는다는 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공영을 자처하는 KBS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이 5천만 국민이 이를테면 세금 내는 그 공영방송에서 일종의 저런 가볍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시각 갖고 있는 그 기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근본적인 대목이에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너무나도 방대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하루에 올라오는 글만 해도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
그거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옹호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100% 인정을 하지만 예.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어느 젊은이가 그런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죠. 저 글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글이 봐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글쎄 아까 뭐 여성을 비하한다고 하셨는데요. 뭐 일베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 다른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끼리 30대, 40대 여성들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가면은 뭐 나의 뭐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막 저주가 섞인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런 예. 분들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기업에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글은 사실 익명으로 올라왔던 글입니다. KBS라고 하는 기자를 직분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학생 때 올렸던 네, 것이고. 익명으로 올린 글인데 학생 때 익명으로 올렸던 글이 예. 그 사람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지금 않을거든요. 네. 도덕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은 예. 일베가 전과가 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를테면 우리 세월호 그 단원고 학생 관련해서 예. 법원에서 그런 문제 갖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거는 제가 한 7, 8년 변호사였지만 나는 처음 봐요, 사실은. 법원이 언제 저렇게 과단성 있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지? 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재판부에 대법원까지만 확정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법원의 시각은 뭐였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대로 젊은 친구고 일정한 부분 그럴 수도 있고 일정한 부분 극단적인 사고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왜 법원은 그렇게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했을까 해보면 그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익명성도 좋아요. 그다음에 일배도 좋아요. 분노를 표출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거 모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게 이 법원의 시각인 듯해요. 바로 이 시각 갖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네. 지금 신입 기자들, 올해 뭐 임용될 사람들, 작년에 임용될 사람들, 네. 그래서 극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종북 매체에 글 많이 남기고 글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싹 다 기사들 전부 다 그동안 인터넷 방문한 거 다 찾아서 저는 그 점에서는 예. KBS가 지금 어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운동을 하고 그 임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차제에 KBS 진짜 공정을 얘기하는데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내부자들도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면 사실 점수 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예. 매번 정치권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제일 정치바람 센 곳이 거기 아닌가요? 겉으로는 공정이지만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이 기회에 이렇게 공정과 형평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이 공동의 이 문제를 진짜 공감대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하면 나는 아픔이지만 예. 꽤 괜찮은 진통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변호사님께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네. 이 기자가 정말 일베에 올렸던 글 때문에 그것도 익명으로 올렸던 과거에 학생 때 올렸던 글 때문에 임용이 취소가 되어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사와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자들도 지난 한 10년간 썼던 인터넷 글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 성향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KBS 경영진도 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최근에 알았지만 내부에서는 뭐 경찰서 근무 안 시키고 사내 근무 시킨 거 보면 꽤 고민했던 대목인데 정작 내일 이제 KBS 사장이 임용을 취소하면은 아마 본인은 소송을 할 터인데 예. 재판부의 판단은 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절차상 뽑는 과정에 사전에 수습을 결정할 때 걸러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걸러냈거든요. 그 부분은 KBS 내부도 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심정적으로는 또 제가 KBS 사장이면 저는 잘라요.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꽤 생각할 점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KBS 내부에서 일단은 이런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어떤 극단적인 매체나 단체의 활동은
이를테면 공적인 신분을 표방하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중학생부터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거 아주 도덕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건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진보적인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성향의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를 가면은 거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여성성을 비하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불거졌던 박근혜 대통령과 뭐 정윤회 씨의 그런 예. 회동 의혹에 대해서 뭐 아주 그 저급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공무원 임용이나 공영방송 기자로 채용을 할 때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KBS의 모 자회사에 있는 모 PD가 얼마 전에 어떤 웹툰 작가, 그러니까 약간 우파 성향의 웹툰 작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PD도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익명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비판이겠죠. 사회에 대한 비판, 예. 우리 인생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경향성에 대한 비판은 그건 진짜 민주주의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1년 처벌받은 게 그 약속의 틀을 벗어났거든요. 그게 법률이고 그다음에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극단이라 그러죠. 그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베 출신이라고 문제 삼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간의 그 사이트 회원들의 그 전력이나 또는 운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 좌나 우를 떠나서 사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공동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이 있다는 이 자체가 좀 저희가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 주석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도 김일성 주석 생각을 자기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그만두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 보죠. 아닌가 문제가 있으면 그만둬야죠. 저는 그 생각은 이를테면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 근무하느냐 이겠죠. 어느 지역에 어느 방송에.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치인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은 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썼던 글들 중에 위법한 글이 있고 그 위법한 글로 인해서 정말 뭐 실형을 선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영방송의 기자로 채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격 사유를 통해서 임용을 취소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에 의해서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썼던 글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말 아까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만약에 좌파적인 사이트에서 아주 좌성향의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임용 취소 논란이 일어난다 하면 아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을 거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얘기는 제가 이제 진보로 알고서 나왔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회 자체가 엉터리죠. 그러면 안 되겠죠. 변호사님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 즉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젊은이에 대한 약간의 조롱이나 비하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제가 두고두고 얘기하지만 진보 보수 놓고 이념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회가 진짜 비생산적이고 허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보 보수를 얘기 않지요. 오히려 이 사안은 오히려 편견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요. SNS 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해요. 그러나 우리가 때린다고 해서 상대방 때릴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란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일베도 그렇고 극진적인 좌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공감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극좌적인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도 만약에 KBS 수습 기자였는데 확인이 됐으면 그 사람을 임용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당연하죠. 국자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자 쪽 사람을 임용을 안 하면 당장 메카시점이니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위기를 갖고 잘 대응하는 그 수준인데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부패도 그렇고 이런 사회를 보는 이 균형적인 시각이
참으로 삐뚤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견의 문제 갖고도 벌써 급진이냐, 자로가냐, 우루가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예. 이념으로 가지 말고 예, 짧게 그러면 한 말씀씩 결론 내려주시죠. 네. 말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수차례 반성의 뜻을 표한 것 같은데요. KBS 기자들이 오히려 이런 후배는 잘 데리고 좀 교육을 하고 너가 뭘 잘못했고 기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면서 보다듬어가는 게 그게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KBS가 이 기회에 정치적 타지 않고 내부적으로 노조를 떠나서 얼마나 공정했는지 내부 평가도 꼭 이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성한다고 해서 안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우리를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진짜 걱정돼요, 사실은요. 그 점에서 보면은 설사 그 친구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그 진통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